삼기류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95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3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2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정묘월 갑술일이 되겠고 일진은 갑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때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인자해.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나를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의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 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우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와 운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계속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월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어차피 다 같은 말입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을 중시하는 이유는 월령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주의 연지가 있고요. 월주의 월지가 있고, 일주의 일지, 시주의 시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사주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 중에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좋은 사주는 어떤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중화된 사주, 중화사주가 좋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화된 사주는 뭐가 중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 모두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월령이라고 하는 것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 일단 절기 보게 되면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춘분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지금 묘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인월과 묘월과 진월은 동방을 나타냅니다. 방향은 동쪽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는 것이고 계절로는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 또는 개춘이라고 해서 늦봄을 말하게 된다. 색깔은 뭐 청색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묘월이 목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월과 묘월은 목이 가장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는 것이고 제가 인월에는 목이 왕하지만은 전계절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묘월 같은 경우에는 한기가 이미 다 가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월은 조후의 필요성이 있지만은 묘월에는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조후의 필요성이 없겠다라고 하는 점 순수하게 목이 왕한 계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묘월이 목의 제왕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즉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생하는 화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목은 토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토는 약합니다. 인월 또는 묘월에 반대로 또 인월 묘월은 금은 절지태지가 되니까 금도 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인묘진의 수는 여기가 병사묘지가 되기 때문에 토금수는 매우 세력을 크게 잃고 있다 정도 월령만 놓고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장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묘월이라기보다는 이제 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장간이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그다음에 봉기는 을목이 됩니다.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2개가 들어가 있죠. 참고로 인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무토는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중에 있는 지장간은 병화, 간목을 쓸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묘 안에는 간목, 을목이지만 묘는 쓸 수 있는 것은 을목을 씁니다. 을목을 쓰는 것이고 간목은 있어도 쓰지 않는다. 선생님 쓴다 안 쓴다 이게 뭔 뜻일까요? 라고 하면 격을 취용할 때나 또는 격을 취용할 때 용신을 취용할 때 이것은 취용하지 않는다는 얘기. 을목만 격을 취용할 때 또는 용신을 취용할 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격국이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쓰지 않고 병화, 간목만 취용한다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 중요한 것은 묘월은 목이 가장 왕성한 12달 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묘월의 간목, 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나무잖아요. 나무. 오행으로 이제 목이라고 해서 나무가 되는데 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림목이라고 해서 작은 나무가 아니라 굉장히 큰 나무라고 해서 성목이 되면은 제목으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 쓰임이라고 했죠. 그래서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어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보는데
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춘절 봄에는 금을 쓰는 것이 과연 옳을 것이냐. 그래서 저기 적천수라고 하는 책에는 봄에는 금을 쓰지 않는다.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봄에는 금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 봄에 감목이라고 하는 을목도 마찬가지지만은 목이라고 해서는 맹아라고 하죠. 그래서 봄에 피는 새싹과 같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감목이라고 하는 것이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데 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새가 와서 그 새싹을 쪼아 먹거나 또는 그 새싹이 나는데 얼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봄의 나무는 금을 쓰지 않고 화를 쓴다. 특히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감목의 새싹을 아름답게 틔우고 봄, 여름을 거쳐 가을까지 크게 성장해서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개수를 얻어서 또 감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어야지만 감목이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감목이 봄에는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인데 묘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묘월의 감목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봄의 감목이기 때문에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일단은 순리, 하늘의 천리를 따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감목도 역시나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로서 이렇게 감목의 뿌리를 배양해 준다고 하면 천화지윤이라고 하죠. 천화지윤이라고 해서 하늘은 화창하고 땅은 어떻게 윤택해서 감목이 잘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묘월의 감목의 하나의 용신을 충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전혀 경금을 쓸 수 없습니까? 라고 봤을 때 묘월의 감목이라고 하는 것이 금을 전혀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묘월의 감목이 인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서 목이 너무너무 왕한 경우에는 당연히 뿌리 있는 경금을 가지고 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경금으로서 감목을 밑둥을 싹둑 잘라서 제목으로 쓴다라기보다는 봄의 나무가 가지가 너무 많게 되면은 그 가지에 꽃봉오리가 너무 많이 달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사과나무라든가 배나무 같은 것이 너무 꽃이 많이 피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일부 좀 꽃들을 따내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개체수가 많이 열리게 되면은 오히려 튼실한 과일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꽃을 따거나 아니면 가지 자체를 조금씩 이렇게 꺾어서 전지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동량지목으로 쓴다라는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해주는 말씀처럼 전지를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화를 대동해서 같이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또 명리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춘불용금이라고 하는 것, 금을 쓰지 않는 것은 입춘부터 어디까지? 우수까지는 어찌됐건 간에 모기왕에도 금을 쓰지 않는데 우수가 지나면서부터 고구 전까지는 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목이 너무 왕한 경우에는 물론 병화 개수를 써도 나쁘지 않지만은 또 상황에 따라서 금이 있을 때는 금을 지용할 수 있다. 단 중요한 것은 뭐다?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경금정을 쓰는 것은 봄에는 차선이다. 최선이 아닌 차선이다라고 하는 것 정리하면 최선은 병화 개수, 차선은 경금 정화를 쓰는 것이다. 선생님 병화 개수만 쓸 수 있는데 정화는 쓸 수 없고 임수를 쓸 수 없으니까 당연히 임수하고 정화될 수 있을 수 있지만 병화 개수를 쓰는 것에 비하면 공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간목 일간이 되겠고요.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겁니다. 사주 8글자, 사주 8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위아래로 막
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름대로 견제와 균형의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견제와 균형이 잘 되어 있는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견제와 균형이 깨져 있고 왕세와 한열의 어떤 조화가 깨져 있으면 부귀를 누리는 사주가 아니라 조금 비난한 어려운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격국을 보게 되면 당연히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용신과 격국이 명확한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고요. 월지에 있는 묘목은 음목이 됩니다. 일단 뭐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목이 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양간이 음목을 받기 때문에 저거는 겁재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격을 논할 때 겁재격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양간이 월지가 이렇게 그 오행의 제왕지가 되게 되면 이거는 양인격이라고 하는 격이 있습니다. 십정격 중에 포함된 기본적인 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인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도 12달 중에서 가장 왕한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매우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부용신법에 따르면 일간이 왕하게 되면 관사를 치용한다라고 해서 왕한 기운을 갖다 억제한다라고 보지만, 이것도 무조건 이렇게 외우셔서는 안 되고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관사를 치용할 수도 있고 식상을 치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간목이 묘월이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고,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양자의 칼날인자를 씁니다. 또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의 칼날인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함이 매우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어떻다, 중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겠다. 양인을 중화하는 방법에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양인 가살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관인 상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단지 왕한 기운을 갖다가 설이순세하는 것으로 양인을 중화시키기 때문에, 이거 초학하시는 분은 뭔 말인지 모를 겁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런 말들이 있다. 양인 가살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로 양인을 중화시키는 것을 말하고, 관인상정은 정관으로 양인을 중화시키는 것을 말하고, 설기순세라고 하는 것은 식상으로 왕한 양인의 기운을 발산시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칠살을 쓰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정관을 쓰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식상을 쓰기도 하는데, 간목의 묘월이 태어나게 되면은 관살인 경금을 치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신금을 치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병정화인 화를 치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봤을 때, 간목의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춘절의 나무잖아요. 그래서 춘불용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봄에는 금을 쓰지 않나, 금을 쓰는 것은 뭐 절대 못 쓴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순리상, 하늘의 이치상, 순리상 금을 쓰는 것은 좋지 못하다. 왜냐하면 봄의 나무는 새싹과 같다라고 해요. 새싹, 맹아라고도 하고요, 눈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새싹 같은 간목이 아무리 대리목 큰 나무라 하더라도 큰 나무도 봄에는 새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의 나무 저 새싹을 얼어 죽게 만든다거나 가위로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그 나무는 성장을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봄의 나무는 금을 쓰지 않고 오히려 그 왕한 목의 기운을 식상으로서 발산시키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를 얻거나 이렇게, 또는 정화를 얻어서 왕목의 기운을 발산시키게 되면 봄에 간목이 이파리도 나오고, 지금 밖에 나가잖아요. 지금 웬만한 목련 같은 경우도 이게 목련이 피려고 몽우리가 이렇게 맺혀져 있고요, 작은 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새싹이 파릇파릇 돋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간목이든 을목이든 따뜻한 온기만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새싹과 꽃을 피울 수 있는 지금 시절이란 얘기죠. 그래서 따뜻한 화가 있어준, 정화도 나쁘지 않습니다. 병화도 나쁘지 않고. 근데 묘월의 목화 통명은 병화보다는
정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병화라든가 정화를 보면 이거를 목화통명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목화통명이 되면 사람이 특히 간목이기 때문에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목소리도 좋고 총명달사, 언변달사, 굉장히 뭐랄까 똑똑한 아주 핸섬하면서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 단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된다. 봄에 나무가 꽃을 피우고 잎사귀를 틔워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말라 죽죠. 당연히 개수라고 하는 것이 물이 있어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가 있어주면 지금 같은 때에 그러면 들판에서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피고 그 새싹은 또 몽우리를 맺고 몽우리는 또 꽃을 피우고 그 꽃은 나중에 결실이 된다. 그래서 춘불용금이다라고 하는 이 하늘의 순리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월의 간목, 묘월의 간목, 그 다음에 인묘월의 을목도 마찬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간목은 조후의 필요성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정화를 쓸 수도 있고요. 인월 같은 경우에는 조후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병화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묘월은 원칙적으로 정화를 보는 게 더 좋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거 가릴 그 필요는 없고요. 병정하든 어느 거든 있는 것이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 병화, 병화, 개수를 떠나서는 묘월의 간목은 용신치용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의 천간에 투출되죠. 비견 있죠. 비견격이 아니라 그냥 양인격에 더욱더 일간이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월간의 상관인 정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목화통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단 중요한 것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글자 보이는 글자로만 봤을 때 수기가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봄 춘한이라고 해서 봄에 가뭄이 든 것과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다? 간목이 이파리를 틔우고 꽃을 피워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콩나물 시루같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반드시 물을 얻어야 되는데 문제가 일지의 술토라고 하는 토를 얻었습니다. 자, 토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 물기가 없는 건토. 자, 습토는 천간으로는 기토가 되는 것이고 지지로는 진토와 축토가 습토가 된다. 그 다음에 건토는 천간으로는 무토가 되는 것이고 지지로 미토 그 다음에 술토가 건토가 되죠. 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술토는 묘술 합도되지만은 사주가 더욱더 건조해지는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일지는 연지는 진토가 있습니다. 이거 진술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진술중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진술중이 된다라고 보면 잘못 보는 것이고요. 이 술토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진토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되는 것이죠. 습토. 그래서 진중에 있는 개수를 쓸 수 있지만 물이 부족하다, 물이 넉넉하다, 물이 매우 부족하다. 봄에 물이 부족하면 논밭에 종자, 파종을 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이거는 술을 좀 얻는 것이 필요한데 일단은 뭐 남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그거는 이제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수기가 너무 부족한 것이 단점인 그런 국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수기가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3주까지만 듣고 봤을 때 이것이 진술중이 됐으면 이건 수기가 진중 개수마저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진술중이 되지 않는다. 그 정화가 투출돼서 목화통명이 돼서 아이는 뭐 똑똑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수기가 부족하면은 뭐예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허물텅거리는 구조밖에 되지 않겠죠.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목이 봄의 나무가 생기를 좀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화가 이건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겁니다. 화의 뿌리가 정화가 술의 뿌리를 두고 있긴 하지만 화가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조금 안 좋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조금 수기가 부족하더라도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도 3개, 일간을 빼서 간목까지 3개가 있기 때문에 목을 억제해주는 그런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화마저 투출되어 있죠. 뭐 인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목이 굉장히 왕한 그런 구조가 되고 이거 인묘진 방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목이 왕하고
병화, 맞아. 병화는 인에 통근하죠. 당연히 이거 병정화 도하죠. 굉장히 이거는 사주가 건조한 겁니다. 건조. 모양으로 따지면 산에 나무가 질비하게 있는데 겉에서 봤을 때 멀리 있는 산에 나무가 많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막상 가보면 물이 없어서 나무가 다 이렇게 시들어져 있는 그런 구조밖에 되지 않죠. 진중께서 하나 있는 저기 큰 산 중에서 저 귀퉁이에 물기 조금 있는 곳에 거기에 있는 나무만 조금 파릇파릇한 기운이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이파리를 틔우지 못하고 이렇게 시들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일간이 왕한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왕세와 한열이라고 봤을 때 이거는 한열, 수기가 좀 부족한 구조가 됩니다. 당연히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죠. 여자 같으면은 바로 12살부터 금수운으로 쭉 가지만 남자는 어디부터 48 돼야 금수운으로 가죠. 남자로 되려면 초반에는 좀 고전을 하다가 이제 중반 이후 인생 일 후반전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여자 같으면은 그래도 좀 초년의 수기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병인대운이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병인시면 여자는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병인시, 정묘시 이렇게 되면 여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여명으로 태어날 바에는 정묘시보다는 병인시가 좋을 것이고요. 무진시라고 하면은 이거 어떤 분들도 신왕, 제왕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거 진술충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술충, 토충은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토충은 붕충이라고 해서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왕해진다라고 볼 수 있죠. 묘월에 목이 왕하긴 하지만 묘 하나 빼곤 지지로 진토, 술토, 진토, 무토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 토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화가 있으면은 목생화, 화생돼서 결국 기는 어디로 모인다? 토로 모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화운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토가 더 왕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진술중에 수기도 부족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라면 이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신 아니에요. 절대 무진시는. 만약이라도 그래도 이것이 만약에 무진시를 잡았다 그러면 저는 화운 가는 건 좋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좋은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은 구조의 사주는 아니다. 차라리 무진시가 될 바에는 차라리 기사시가 돼가지고 차라리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좀 더 낫게 보는데, 역시 기사시도 좋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경오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술합이 되죠. 묘술합, 오술합. 자, 지지로 수기는 진중께서 하나밖에 이것도 수기가 매우 부족한 겁니다.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구조이게 되겠고, 만약에라도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임신시 또는 계유시 정도 태어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뭐랄까, 만약에 저한테 태기를 맡긴다라고 하면 아들이면은 저는 좀 태기를 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만약에 딸이라고 하면 저는 병인시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병인시. 이거는 뭐 여자 병인시는 나쁘지 않지만은 남자 같은 경우는 임신시 아니면 계유시 또는 을해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갑자시. 근데 나머지 생시든 남자들은 결코 좋은 생시가 아닙니다. 이렇게는 을축시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남자라면 뭐 계유시, 을해시 정도, 을해시, 여자면 병인시 무조건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